팔꿈치에 염증이 있다고 주사를 여러 번 맞으면 나중에 재발할 확률이 엄청 높아요. 안녕하세요. 통증 잡는 안선생 안광준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팔꿈치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데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주사치료입니다. 하지만 주사치료도 종류가 엄청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종류의 주사치료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사 치료제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품명도 엄청 많고 종류도 엄청 많은데, 크게 우선 나누면은 재생시켜주는 주사제와 염증을 줄여주는 주사제가 있습니다. 염증을 줄여주는 주사제는 말 그대로 염증을 줄여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점차적으로 낫게 해주는 거고, 재생을 시켜주는 거는 조직이 재생이 되니까 원래 기능대로 회복을 하고 염증이 동시에 줄어들면서 통증이 사라지는 거죠. 오늘 그러면 염증 줄여주는 주사 말고 그냥 재생해주는 주사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뭐가 더 낫다라고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치료만 선택하라면 재생을 시켜주는 치료가 더 좋긴 좋습니다. 단점은 재생을 시켜주는 그 시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낫거든요. 그리고 재생하는 치료는 웬만해선 대부분 다 그 과정이 좀 아파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재발 확률이 적을 수밖에 없는 재생치료가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염증 주사는 일단 당장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게 주 목적이죠. 처음에 통증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염증 치료를 먼저 해요. 그때 재생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통증이 너무 극심해지기 때문에 우선은 통증부터 줄여놓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때 가서 재생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면 염증 줄여주는 주사랑 재생해주는 주사의 종류는 두 가지밖에 없나요? 그거 말고도 기타 주사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흔하게 하는 대부분의 치료는 그 두 가지라고 보셔도 돼요. 염증을 줄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주사제가 바로 스테로이드입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소염제들이 있긴 하지만 스테로이드가 가장 쉽고 빠르게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용을 하기도 하고, 염증을 빨리 감소시키니까 통증도 아주 빠르게 감소시켜서 그런 장점이 있는 치료제죠. 그 말고도 이제 또 재생시켜주는 주사제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프롤 주사, 그 다음에 PRP, 그 다음에 PDRN, DNA 주사라고도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 말고도 이제 콜라겐 주사라는 것도 있죠. 히알루론산이라는 윤활제도 있고, 히알루로니데이즈라는 그 효소제, 그러니까 걔는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통증도 줄여줄 수도 있고 염증도 좀 줄여줄 수 있는데, 걔네들은 대부분 윤활시켜주는 역할만 해줘요.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도 통증이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팔꿈치에 주사 놓는다는 게 좀 무서운데 약으로 그냥 먹으면 안 되나요? 약도 효과가 있죠. 당연히 효과가 있는데, 약은 일단은 재생치료가 없죠.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밖에 없어요. 먹는 약도 마찬가지로 염증을 줄여주는 약이 스테로이드가 또 있고 일반적인 엔세이드라는 소염제가 있어요. 결국엔 이 또 두 가지인데 둘 다 알약으로 먹으면 전신작용을 하게 돼요. 전신. 그렇기 때문에 국소적으로 어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온몸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위장관 장애가 잘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장복했을 경우에는 위장관 출혈이라든지, 가볍게는 위염, 좀 심해지면 위궤양이라든지 위장관 출혈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작용들이 있죠. 물론 쉽게 쓸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땐 그런 안 좋은 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픈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기에는 결국에는 이제 주사제를 소량 환부에만 주사를 해서 거기에만 작용하게끔 하면은 전신 부작용은 잘 안 생기겠죠. 알레르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만 아니라면 전신 부작용은 그렇게 흔하게 생기진 않습니다. 알약보다는 주사제가 더 선호되긴 하는데, 가끔씩 주사를 너무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소염제 같은 알약으로, 효과는 분명히 좀 떨어지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알약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분명히 효과는 있어요. 근데 주사제로 했을 때만큼 그만큼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용량도 충분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더 길게 들어가야 돼요. 원하는 부위에만 딱 효과를 본다기보다 그 이외에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물에 대한 부작용들이 같이 동반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 알약을 선호하게 되는 경우는 루마티스 관절염처럼 전신질환일 때, 그럴 때는 당연히 알약을 써요. 또 루마티스 환자분들이 딱 어디 관절염이 어디 한 군데, 어디 딱 한 군데 이렇게만 아프면 그때도 주사제를 할 수 있겠지만, 루마티스가 좀 진행된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 없거든요. 급성기 한참 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를 먹는 약으로 강하게 쓰기도 하고 하죠. 다 그래서 알약도 장점이 있지만 주사제도 국소적으로만 딱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알약을 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부작용들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주사 말고 충격파 같은 물리치료로는 치료가 좀 어려운가요? 네, 특히 팔꿈치 같은 경우는 특히 충격파가 효과가 좋아요.
일단 부위가 작고 타겟 위치가 얇기 때문에 깊은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충격파를 하기가 좋은 곳이고, 그리고 가장 쉬운 곳이죠 사실. 충격파도 재생치료 중에 하나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충격을 줌으로 인해서 조직이 재생이 되게끔 도와주는 그런 좋은 치료죠. 그래서 꼭 주사가 아니어도 충격파 같은 걸 이용해서 팔꿈치 관련 통증을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격파도 또 단점은 아프다. 충격파가 아프죠 엄청. 충격파랑 재생주사랑 어떻게 더 아픈가요? 시술을 받는 그 순간에는 충격파가 훨씬 아파요. 훨씬 아픈데 또 여러 번 많이 때려야 되고, 물론 이제 재생치료도 아픈 건 되게 아파요. PRP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아파서 보통 이제 마취 주사를 조금 하고 해요. 그래도 좀 아파하시는데, 그래도 충격파를 생으로 하는 것보다는 덜 아프죠. 그렇죠. 우선은 가장 주의를 요하는 건 역시나 염증을 강력하게 줄여줄 수 있는 약물 남용의 대표주자 스테로이드 있죠. 이제 스테로이드가 워낙에 염증을 줄여주고, 염증을 줄여주니까 뒤로 통증이 감소되는 효과가 워낙에 월등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이 많고, 그리고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스테로이드 뭐 여러 번 맞으면 안 좋다, 뼈가 녹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스테로이드는 그렇다고 해서 없어져야 할 약물은 절대로 아니고 반드시 꼭 필요한 약물입니다. 이게 사람을 살리는 약물이라고 보셔도 돼요. 상황에 따라서는.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더니만 남용을 하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소량을 적은 횟수로만 해보고 그래도 재발을 하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전환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테로이드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단점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이 갖고 있는 그 재생되는 그 시스템을 스테로이드가 억눌러 버려요. 통증은 줄어들지만 재생이 되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서는 더 낫지 않는 거죠. 물론 그동안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팔을 안 쓰고 하다 보면 점점점 재생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엔 스테로이드 효과가 떨어졌을 때 더 나쁜 상태로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특히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뭐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까지만 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재발을 하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재생치료도 여러 가지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뭐 프롤로 치료, PRP, PDRN, 그 다음에 콜라겐 주사, 정말 오랜 시간 많이 해봤죠. 확실히 프롤로 치료랑 PRP 치료는 장기적으로 했을 때 효과를 확실히 보는 것 같은데, PDRN 주사는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못 봤어요. 이론상으로는 어쨌든 뭐 성장 인자 같은 것들이 모여서 조직이 재생되게끔 하는 그런, 이론적으로는 뭐 훌륭한 내용들이 있긴 한데, 저의 경우에는 충분한 효과를 보질 못했습니다. 또 효과를 충분히 못 본 건 이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콜라겐, 사람 피부에서 추출한 콜라겐 주사도 해봤는데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기대만큼의 충분한 효과는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프롤로 치료, PRP 치료, 콜라겐 치료, PDRN 치료 동시에 다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기대치에 못 미쳐서 지금은 콜라겐 치료랑 PDRN 치료는 하지 않고 있고 프롤로 치료와 PRP 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프롤로 치료와 PRP 치료도 뭐 모든 것을 다 치료하는 건 아니니까, 그 두 가지 치료에 충분히 효과를 못 보는 경우에는 뭐 PDRN이나 콜라겐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재생 치료는 뭐 치료할 때도 아프지만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아픈 경우가 많아요. 참을 수 있을 정도의 통증이면은 그냥 지내시면 되는데, 통증이 너무 극심하면은 진통제, 타이레놀 같은 그런 단순 진통제를 드셔보신다든지, 아니면 얼음찜질, 그 아이스팩 같은 걸 좀 대주시면 통증이 좀 완화가 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프다고 해서 이때 소염제나 뭐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뭐 특히 또 파스도 마찬가지고, 파스도 다 소염제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시면 우리가 재생치료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하시는 거는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재생치료는 PRP, 프롤로 치료, 일단 이 두 가지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PRP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으면은 먼저 하는 거를 더 권해드려요. 물론 PRP가 또 주사를 하고 나서 통증이 더 심한 단점이 있긴 하지만 재생이 확실히 더 잘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PRP를 먼저 권해드리는데, 다만 PRP는 내 피를 뽑아서 원심 분리기 돌렸을 때 나오는 그 버피코트라는 그 성장인자나 그런 물질들이 가득 고여있는 그거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양이 유독 적은 분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만 이만큼 나온다면 그거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로 적게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효과를 볼 수, 기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안 하죠. 그런 분들은 바로 프롤로 치료를 해드리고, PRP 치료가 가능한 분들, 그러니까 통증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고, 그다음에 버피코트도 충분히 나오는 분들은 PRP 치료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 같은 경우는 워낙에 부위가 작으니까 그 프롤로 치료 같은 거 우리가 용액을 만들어서 주사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는데, PRP는 피를 뽑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를 20cc 정도 뽑고 돌려야 뭐 코딱지만큼 뭐가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넓은 부위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PRP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PRP로 사기지 사기. 무릎 뭐 이런 데 치료한다는데 PRP 한다고 그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요 코딱지만큼 요거 나오는데 그걸로 무슨 무릎 어디를 치료해요. PRP는 워낙에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용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찢어진 범위나 염증 있는 범위가 적을 때 사용할 수 있고, 팔꿈치라도 해야 할 범위가 넓다면 PRP로는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용액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롤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팔꿈치 통증이 있을 때 주사 치료와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사 치료는 다양한 팔꿈치 통증에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특히 증상과 질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의사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증 잡는 안선생 안광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